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또다시 매각설이 불거졌습니다. 회사 측은 관련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북의 농경지 가운데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많은 데다 물이 부족한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승객 20명을 태운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드라마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년의 장맛 100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 내건 제14회 순창 장류축제가 오늘 개막해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 관광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재정 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적이 악화될 때마다 제기된 이스타항공의 매각설. 하지만 이번 매각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스타항공이 한 달 전부터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에 인수 제안서를 보냈고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보유지분 39.6%를 960억 원의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 등이 2천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80%를 가져가는 조건도 매각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전북에 본사를 둔 저비용 국적항공사입니다. 여객기 20대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홍콩, 대만 등 26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자본 잠식 상태였다가 환율 하락과 동남아시아 여행 붐을 타고 지난 3년간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야심차게 도입한 보잉 737 맥스 기종 2대의 운항이 금지되고 주요 수입원인 일본 여행객이 노재팬 영향으로 크게 줄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말 부채 비율은 486%에 이르고 최근에 단기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또다시 매각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매각 관련돼서 진행된 바 없다. 딱 그 정도로만 해주세요. 항공업계에서는 최근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환율도 불안해 저비용 항공사의 업황이 당분간 크게 개선되기는 힘든 만큼 이스타항공의 매각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논 면적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여름에 침수 피해를 보거나 물이 부족한 논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배수 개선과 농업용수 개발이 시급하지만 예산은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익산에서 비닐하우스 80여 동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도 침수 피해를 입었던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연중 행사는 한 번씩 치르고 올해는 지금 2번째로 이상스럽게 두 번째로 치른 겁니다. 집중호우를. 지난 2017년 기준 전북의 논면적은 13만 헥타르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인 16,901헥타르가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15.7%인 25,507헥타르는 물이 부족한 농경지입니다. 전체 농경지의 30% 가까이가 재해에 취약한 셈입니다. 상습 침수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배수 개선과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면적이 넓고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사업을 약 3,870억 규모로 예타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선정이 되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배수 개선 효과라든지 용수 공급에 원활히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중장기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 시청이 2시간가량 계속되면서 버스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광주를 출발해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왼쪽 창가 거치대에 끼웁니다. 그러더니 기사의 고개가 자주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하는 장면도 목격됩니다. 그 기사님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나오자마자 그 유튜브 신청을 하더라고요. 신청하고 또 전화 통화하고. 영상을 제보한 승객은 동영상 시청이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이어져 2시간가량 계속됐고 여러 차례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놀라는 순간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20여 명이 탄 걸로 알려졌습니다. 급브레이크 잡는 바람에 그 승객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급브레이크 잡고 그랬거든요. 버스 회사는 제보한 승객에게 사과하고 기사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운전자의 동영상 시청은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신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없이 범칙금 7만 원을 물고 벌점 15점만 부과받을 뿐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이항로 진안군수의 당선 무효형 확정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평화당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 주요 인사들의 이딴 도덕적 결함으로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면서도 그때마다 침묵하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당은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보궐선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고 책임 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 주도의 행정 대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낭산 불법 폐기물 이적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민관 협약으로 약속된 물량 가운데 1.9%만 처리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자치단체에 미루지 말고 환경부가 나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또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와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새만금 외국인 투자 활성화 같은 전북의 현안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합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관련 법안을 올 연말까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자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고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선 아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뒤 큰 진척이 없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원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 발전은 벌써 수년 전부터 거론됐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전라북도가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법안 제정이나 개정 없이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들이 조속히 국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늘 그랬듯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당에서도 군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반복해 올 연말까지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벌써 가동이 중단된 지 2년을 넘긴 군산조선소 해법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GM 군산공장의 대책으로 민주당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를 이끌어낸 만큼 민주당 지도부를 계속 설득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자유한국당 천희경 국회의원이 직업계고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올해 47.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8.3%인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고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올해 전국 직업계고의 평균 취업률은 57%로 2015년보다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설계, 건설하고 운영까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을 인천공항공사가 책임져주고 새만금 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면 새만금 공항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추장의 고장 순창에서 오늘 장류축제가 개막됐습니다. 다양한 전통 장류를 맛보고 직접 장을 담그는 등 여러 체험을 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모레까지 열립니다.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빨간 태양초 고춧가루로 고추장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찹쌀과 엿기름을 넣어 걸쭉해진 고추장이 맛깔스럽습니다. 흰 가래떡에 순창 고추장 소스를 넣으니 먹음직한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이모랑 엄마랑 사촌 언니랑 와서 떡볶이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재밌었고 맛있을 것 같아요. 순창군이 개발한 유산균으로 발효한 매운 소스는 삼겹살은 물론 피자와도 잘 어울립니다. It was a bit spicy for me, but I really like the sauce, so I really can recommend it. Like, it was very tasty, yes. 축제 기간 내내 가을 음악회와 각종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박서리 구경도 하고 또 우리 마을 동계에서 추어탕을 끓이는데 엄청 맛있게 먹고 세계의 다양한 발효 소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발효 소스 박람회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을 순창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과 떡볶이 파티, 모레는 고추장 요리 경연 대회가 이어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오는 24일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립니다. 협약식에서는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과 새만금에 입주하는 에디스모터스와 대창모터스 등 5개 기업이 2022년까지 4,12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들고 1,900여 명을 고용한다는 내용이 발표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에 앞서 21일에 군산대학교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시민보고회를 갖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협약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입학 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집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고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위해 내일 오후 전주 충경로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통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며 통제 구간은 다가교에서 충경로 사거리까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일 오후 전주 첫 마중길에서는 예술제 행사가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박람회인 2019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익산 매일시장 소점호 회장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또 남원 공설시장 이영길 회장과 고창 전통시장, 김제 전통시장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019 전북 자활 어울 한마당 행사가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2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자활사업 현장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장수 5mm, 무주 덕유산에 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